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2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이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설입니다.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신정, 구정 이러다가 다시 설날로 복귀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민족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19세기에 민족 했습니다. 그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뒤늦게 민족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유럽에서 내셔널리즘, 국민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걸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nation이고 독일어로는 folk인데 이걸 국민이라고 번역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흉기로 만들어서 국민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번역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그 의미 전달이 원어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디모크라시를 민주제도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번역해 가지고 우상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 이거 잘못되었고, 내셔널리즘, 네이션, 폴크를 국민주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민족주의라고 한 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되면 그 뒤부터 이 생각이, 행동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건 그러다 치고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족, 한민족, 남북한 합쳐서 약 8천만 명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요 3대가 요자들이 바로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이 3대가 외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오로지 한민족을 죽였습니다. 세 사람이 3대에 걸쳐서 한 500만 명 죽였습니다. 이게 민족 반역자입니다. 근데 입만 열면은 민족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속여가지고 만든 6.15 선언, 14선언, 2018년의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항상 들어가는 게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하자고 합니다. 아니,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자주통일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정책이나 생각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민족 반역자는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민족 반역자 김정은이가 오늘 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날에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쏠 수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쳐서 날뛸 가능성도 있지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김정은이가 핵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더 깁니다. 그 목록이 더 길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1 이유는 이자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병정놀이 하고 있습니다. 저 평양이라는 데는 거대한 연극판입니다. 그 연극의 항상 주인공은 김정은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 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 손에 핵무기 갖고 있고 다른 손에는 남한의 이 바보 같은 종북 세력,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핵폭탄을 쓰는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핵 미사일 발사 단추 누르는 그 순간에 그
즐거운 나날들도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 누르는 그 순간이 김정은이가 죽는 날이죠, 사실은. 문제는 요걸 김정은이가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알도록 하는 건데, 김정은이 절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핵무기를 쓰면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인들이 많이 죽게 되어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작년 현재 217만 2천 명입니다. 217만 2천 명. 전 인구의 한 4% 되죠. 4%.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와 있느냐? 국적별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은 중국인 85만 명, 그 중에 60만 명 이상은 조선족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이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거주 베트남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지금 무역 관계가 굉장합니다. 그 규모가. 세 번째는 어딜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미국인일까요? 아닙니다. 태국인입니다. 태국인 19만 명. 네 번째가 미국인입니다. 17만. 다섯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8만 명. 여섯 번째가 러시아인 5만 4천. 일곱 번째가 필리핀 사람 5만 4천. 여덟 번째가 몽골입니다. 4만 6천. 아홉 번째가 캄보디아인입니다. 4만 5천. 열 번째가 네팔인입니다. 4만 5천.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구 비례당 한국에 가장 많이 와 있는 나라는 몽골인으로 보입니다. 몽골인 4만 6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말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몽골인 4만 6천, 몽골 인구가 지금 300만 남짓한데 거기서 4만 6천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이 국적을 가려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을 그냥 날려버린다든지 합니다.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쓴다면 수도권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삽니다. 이 핵폭탄으로 한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다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인들도 많이 죽었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 보유국, 3대 핵 보유국, 미국, 중국, 러시아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죽었다, 아니면 수만 명이 죽었다 하면은 그 김정은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지금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합니다. 인계철선이라 하면은 이거는 영어로 번역한 건데 트립와이어라고 합니다. 어떤 폭탄을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폭탄에다가 철선을 쭉 달아가지고 어느 장소에 갖다 놓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인계철선을 밟았다 하면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인계철선. 이 인계철선이란 말을 한때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휴전선을 지키는 미군, 휴전선을 공격하게 되면 미군을 공격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을 인계철선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은 인구가 지금 1억 2,500만 명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람들은 약 290만 명입니다. 인구 비례로는 한국보다 적어요. 인구 비례로 한다면은 일본의 외국 사람들이 한 500만 명 거주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 그 국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공산국가였던지 지금도 공산국가입니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과거에 다 공산국가였고 지금도 중국,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방정책을 펴고 중국과 수교하고 함으로써 우리도 공산국가로 과거 공산국가로 많이 진출했지만은 과거 공산국가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왔다.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처럼 한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 속에서 범법자가 생기고 이민자들이 테러하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법 질서와 관습, 특히 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함으로 그런 일탈을 억제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의 이민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새 저출산 문제로 참 말이 많은데 그동안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출산 감소를 메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국에 오면은 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실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보다 더 애국적인, 더 문명화된 사람들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인구 부족도, 인구 감소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예산은 지금 정책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